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나 싶었는데 선물이 아니라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토트넘 팬들에게 충격적인 6대3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인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토트넘 팬들이 오히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11위에 진짜 위기라고 하면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토트넘의 굉장히 낮은 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겠다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리액션들이 있습니다. 이 토트넘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약간 좀 압박을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냐, 사퇴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재밌는 것은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입장은 토트넘 팬들이 무엇을 소망했는가, 지금 맨시티랑 약간 차이기만 했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만약에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도 가지셨다면은 소망을 이루셨다고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맨시티가 승점 27점인데 토트넘이 승점 23점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시티가 우승에 가까울 줄 알았지라고 생각했는데 승점 4점 차이밖에 안 나고, 오히려 리버풀이 승점 39점으로 첼시와 함께 지금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가까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리버풀과 첼시는 또 한 경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리버풀 16경기, 첼시가 17경기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4점의 승점 격차가 아니라 7점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순위가 11위인 것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위, 크리스마스 때 11위였던 적이 언제였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토트넘 팬들 반응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1월 이적 시장에 좀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영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squad is unbelievably gassed, 이 gassed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지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그 해결책을 찾기에는 선수들이 너무 지쳐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most goals in the league. 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이 어디냐? 놀랍게도 토트넘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좀 흥미롭고, alternative table trophy. 그러니까 또 다른 대안적 1위. 이 토트넘이 리그 1위는 못해도 무언가에서는 1위를 하는데 이번엔 득점 1위구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딱 두 팀만이 경기당 2점 이상의 승점을 거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위에 보면은 리버풀과 첼시만이 그 경기당 지금 치른 경기 수에 대비해가지고 경기당 승점이 2점 이상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점이 좀 안 되죠. 17경기이기 때문에 34점 이상이어야 되는 건데, 진짜 그만큼 이번에 프리미어 리그는 굉장히 치열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토트넘과 지금 이제 유로파 혹은 이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나갈 수 있는 4위권인 노팅엄과의 차이가 지금 승점 8점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랑 이 승점의 어떤 그 밀집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후반기에 어떤 일이 터지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진짜 변동이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까지나 순위가 낮았던 적이 언제냐, 11위를 기록했던 적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해외 해설진이 16년 전이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크리스마스 때 11위 이하의 성적을 기록한 게 무려 16년 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마무시하고, 조금만 더 이기면 그래도 우리가 유럽 대회들을 이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이제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자, 그게 사실 중요하다. 시즌 중반보다도 시즌 말미에 과연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 반응 보면은 생각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되게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거둔 성적만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은 55경기에 27경기를 이기고 20경기를 졌습니다. 비긴 건 8경기고, 근데 골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넣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경기당 2골 이상을 평균적으로 집어넣고 있고, 근데 문제는 경기당 1골 이상을 실점하고 있는 평균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적 불안 요소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기록 자체가 이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아마 그의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감독들은 구단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팀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좀 타협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타협 없이 자신이 믿는 원칙대로 이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미움받을 용기 아닌가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It's the painful rebuild. 그냥 고통스러운 리빌딩의 과정인 거다. 센터백들이 지금 2년 동안 너무 많은 그 부상을 당하고 했었는데 뎁스가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 뎁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레비다. 그러니까 결국에 레비 회장에게 제대로 이제 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매니저를 1.5년마다 계속 바꿔봤자 뭐 더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네. 그러니까 매니저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고 팀을 더 개선시켜야 되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NG 완전 지지한다. 레비가 그에게 더 많은 어떤 경험들을 주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제 뭐 BBC라던가 뭐 다른 언론에서는 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뭐 경질당할 것 같은 어떤 압박을 느끼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물론 이제 외부에서 그런 부분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그 어떤 포지션 상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그 좋은 어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CB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남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남들의 일이고 자기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뚝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팬들 반응 보면은 센터백 중에 진짜 한 경기에 17경기 이상 뛸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지 이제 이 감독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전에 경질이 되면은 진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불쌍한 거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쁘지 않다. 리버풀이 지금 리그 상위에 최상위에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장 좋은 리그의 팀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팀에게 진 거니까 뭐 큰 불만은 없다. 우리가 이제 리매치가 있는데 리버풀과 이제 EFL컵 홈 어웨이 경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굉장히 큰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여전히 안지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 너무 많은 매니저들을 봤는데 나는 그의 철학 그리고 이 축구에 대한 어떤 접근이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 나도 여전히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한다. 근데 제가 지금 가져오는 이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들, 그러니까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들 위주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여전히 좋아하면서 이기거나 지거나 이 스타일을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팬들이 감독을 이렇게까지 지고 있는데 지지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은 저도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이 요즘에 더 크게 생기면서 이거는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트넘과 리버풀의 3대6 경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슬레틱에서도 기사를 냈는데 슬롯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일단 1위를 점유하게 되었고 그레이데이 아치 그레이가 좀 아쉬운 활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좀 회색빛이 도는 그런 토트넘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드 스펜스 그리고 그레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는데 그런데 역시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데드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에서 뛰는데 오른발잡이로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스펜스랑 그레이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토트넘 미드필더들이 좀 더 보호해줘야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경우에 리버풀이 swarmed them 거의 뭐 떼거지로 덮치는 듯한 느낌을 swarm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수비 쪽에서. 그러면서 그레이 드라구신이 이제 5명의 리버풀의 공격수들을 상대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토트넘의 수비적으로 조직이 좀 힘들었던 그 어린 선수들이 차마 감당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이러한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fixture congestion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너무 많은 일정 과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리버풀은 훨씬 더 기회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체력도 훨씬 더 많았고
리버풀이 5대1로 이제 앞서가고 있었을 때 사실상 진짜 큰 패배를 예상했는데 그나마 이제 후반에 토트넘이 또 골을 넣으면서 6대3까지 따라간 것 자체가 좀 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재밌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맞냐? 이게 지속적으로 외신에서 질문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 경기 뭐 아까 이제 그 리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기 리뷰에서도 24개의 슈팅, 12개의 유효 슈팅을 가져간 리버풀이 사실 토트넘을 압도했다. 토트넘은 9개의 슈팅, 5개의 유효 슈팅을 가져갔고 무려 18개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때린 리버풀을 토트넘이 이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특히 이제 점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더 많이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리버풀이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과연 토트넘은 다음에 리버풀을 만날 때 EFL컵 홈과 어웨이에서 만날 때 어떤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의 일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12월 13일부터 3일 거의 뭐 3일 간격이죠. 12월 16일, 12월 20일, 어제는 또 12월 23일, 12월 27일, 12월 30일, 그러니까 3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1월 4일까지. 이때 이후로 이제 일주일 쉬게 되고 12월 2일에 이제 경기가 있게 됩니다. 1월 12일, 1월 4일까지 이제 경기가 있고 1월 12일까지 경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토트넘은 지금 1월 4일까지 진짜 미친 듯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토트넘이 이제 겨울 휴식기, EPL의 겨울 휴식기가 다가오는 이 1월 5일부터 FA컵을 또 제외하면 또 16일 날 아스날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쉬면서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는 이 리그의 하반기를 어떻게 이제 치러 나가느냐, 이런 게 좀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죠.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들의 층이 너무 얇고, 결국에는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 대신 잇몸으로 싸우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잇몸마저도 녹아내리고 있는 그 상황이 현재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토트넘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는 토트넘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